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목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이제 2023년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2023년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4년에는 이 크립토 마켓 기준으로 상당히 많은 호재들이 남아 있는 만큼 이제 더욱더 상승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늘고 있는데, 현재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43,000달러가 일시 무너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4.97% 상승한 모습, 이 BNB의 경우는 8.82% 상승, 솔라나는 10%가량 하락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더미넌스는 49.7%, 이더리움 더미넌스는 17.1% 나타내고 있고, 이 비트코인의 반감기는 113여일 정도 남아 있네요. 네, 퓨처 그리드볼 롱 포지션 5배 진행 상황입니다. 53일하고 10시간 정도 지났는데 현재 상황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얼마 전 이 비트코인의 큰 손으로 알려진 마이클 세일러의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최근 한 달간 약 6억 1,570만 달러, 하나 약 8천억 원을 투입해서 14,000여 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2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한 공개 자료에 따르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11월 30일부터 지난 26일까지 약 한 달간 비트코인 약 14,620개를 추가 매집했는데, 다시 한번 이어진 마이클 세일러의 비트코인 추가 매수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총 약 18만 9,150개로 늘게 된 것인데요.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마이클 세일러는 올해 비트코인 시세와 무관하게 비트코인 추매를 거듭하였습니다. 이제 지난 10월 비트코인이 약 한 달 이상 횡보세를 거듭하고 있는 시점에서 마이클 세일러는 평균 매수가 36,000달러에 비트코인 약 16,130개를 추가 매수하였는데요. 이후 비트코인은 이제 기록적 상승세를 이어갔음에도 이 세일러의 추매는 계속되었습니다. 지난 2022년 역대급의 하락장이 찾아왔을 당시에도 꾸준히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이 마이클 세일러는 지난 2020년부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아이덴티티를 비트코인 매집사로 전환했고, 그 후 끊임없이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 또한 이번 비트코인의 상승률보다 더욱 높게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올해도 이어진 마이클 세일러의 비트코인 추매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전체 시장 공급량의 약 1%를 넘어섰다라는 평가가 따르고 있는데요. 참 2021년 당시 크립토 마켓에 대해서 이제 현자라고 불리우던 인물이 2022년 하락장에는 노망난 할아버지라는 엄청난 욕도 먹으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조롱을 당했었습니다. 이제 이번 2023년 다시금 시장이 회복을 하면서 그 누구보다 비트코인의 진심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크립토 마켓의 경우는 연말을 맞아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모두가 기다리던 12월 24일과 25일 이 크리스마스 산타랠리를 기대하였지만 아쉽게도 이어지지 않았는데, 이후 현재 나쁘지 않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비트코인이 한 번 더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내일이죠. 12월 29일 이제 101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옵션 만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콜 옵션, 즉 매수세가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비트코인 가격을 42,000달러 이하로 떨어뜨려 손실을 크게 제한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데리비트가 77억 달러의 미결제 약정을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시카고 상품 거래소이죠. CME가 13억 8천만 달러로 그 뒤를 잇고 있다라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코인텔레그래프는 보고서를 통해 12월 옵션 만기에 대한 총 미결제 약정이 101억 달러에 달하지만 최근 랠리로 인해서 최종 금액은 더 낮아질 수 있다. 비트코인 매도 세력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42,000달러 이하의 가격을 목표로 하는 반면, 매수 세력은 11억 5천만 달러의 이점을 얻기 위해 44,000달러를 넘어야 한다라며, 내년 1월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 ETF 승인 임박은 12월 옵션 만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게 됩니다. 한편 암호화폐 헤지 펀드 알트탭 캐피털의 그렉 모리츠 공동 설립자는 현재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오는 29일에 있을 비트코인 옵션 만기라면서, 보통 이렇게 많은 양의 옵션이 만기되는 날에는 상당한 변동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하게 됩니다. 이제 현재 미국 주식 시장이 연말을 맞아 가파른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지만 현재 이처럼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는 상황 속에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호재에도 연말 상승세가 조금은 주춤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게 됩니다. 이 비트코인은 여전히 2021년 최고점 대비해서 약 37% 정도 낮은 수준인데요. 이제 올해 들어서 현물 ETF가 승인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약 157% 상승하였습니다. 현재 블랙록을 비롯해서 위즈덤 트리와 발키리 등 12개 이상의 자산 운용사가 SEC의 현물 ETF 상품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이 SEC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SEC가 내년 1월 초순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일괄 승인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 등의 호재가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고 ETF 출시 초기 시장 예상보다 투자자들의 반응이 미온적일 수 있어서 올해는 산타 랠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예상하게 되었는데요. 이 QCP 캐피탈은 실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된다면 초기에는 시장 예상보다 비트코인 수요가 저조할 수 있다. ETF 출시 직후인 이제 1월 둘째 주는 전형적인 뉴스에 팔아라 라는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라고 내다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몰리며 가격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어찌 되었든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상승 관점은 유지된다라는 것이죠. 이 새로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출시는 시장의 유동성을 엄청나게 공급하면서 그간 비규제 시장이었던 암호화폐 투자를 망설이던 투자자들에게 이제는 비트코인이 안전하구나, 투자해도 되겠구나, 정부가 인정하는구나 라는 확심을 심어주게 될 텐데 이제 이와 더불어 우리 애증의 코인이죠. 리플 XRP 가격 관련 분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XRP는 연중 최고치인 지난 7월에 기록한 0.82달러를 밑돌고 있지만 현재 XRP는 0.65, 0.64달러 부근으로 전날 대비해서는 다소 나쁘지 않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즉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 이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핀볼드는 리플과 SEC 간의 법적 분쟁이 해결된다면 XRP 가격은 더욱 상승해 1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다라며 암호화폐 시장 분석가인 이그레그 크립토는 내년 XRP 가격이 1.30에서 1.5달러에 형성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고 AI 알고리즘은 내년 1월 1일에 0.82달러, 12월 30일에는 이제 1.33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라고 전하게 됩니다. 이어서 이전의 전문가 의견은 0.5달러에서 2달러까지 다양했고 리플의 기업 공개, 즉 IPO에 대한 추측을 비롯해서 긍정적인 발전들이 XRP의 낙관적인 전망에 기여했다라고 덧붙이게 되는데요. 현재 IPO 관련하여서는 리플사는 실제적인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죠. 이제 지난 10월 리플사는 주주들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할 수석 매니저를 구한다라는 채용 공고를 내게 됩니다. 이제 연봉도 15만 달러 선으로 적지 않은데 이 15만 달러라면 대략 하나로 연봉 2억 원 정도를 내건 것인데요. 이제 또한 지난 6월 폭스 비즈니스의 기자인 엘리너 테렛의 경우는 이 엑스타컴을 통해서 리플이 지난 4월 비공개 IPO 로드쇼를 열었고 월가의 유명 투자 회사들이 다소 참석했다라는 보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수의 전망들을 보았을 때 리플사가 IPO를 진행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으며 이 중요한 것은 언제 진행하느냐인데요. 이 대부분의 시기를 내년이죠. 2024년 5월에서 6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5월과 6월로 예상하느냐라는 이유에는 이 시기 미 SEC와 소송이 이제 SEC와의 소송이 완전하게 종결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과거부터 SEC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 하우스는 SEC와의 소송이 끝난다면 이 IPO 기업 공개를 진행할 것이라고 이미 수차례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는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 이 CLO인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이제 2024년 리플에 대한 미 SEC와의 잘못된 소송이 마침내 종결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게 되었는데요.
한편 미국의 증권사 로젠블라트 증권 핀테크 투자 은행 부문 이사 두샨트 샤라와트의 경우는 최근 한 인터뷰를 통해 핀테크 업계의 불황이 커지고 있다. 리플, 서클 등 업체 IPO 일정도 예상보다 지연될 수 있다라고 내다보게 됩니다. 이 월스트리트 출신의 애널리스트인 린다 존스의 경우는 리플의 이상적인 IPO 시기는 내년 5월이다라면서 리플이 만약 IPO를 추진한다라면 주가가 $600 이상까지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측하게 되었죠. 이제 현재 이처럼 리플사 방면으로 긍정적인 언급과 실제적인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 이 소송적인 측면 더욱 힘을 받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SEC의 수장이죠. 게리 갠슬러가 2024년 실제적인 해임을 될 수도 있다라는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미 하원 의원 게리 갠슬러 SEC 위원장 2024년에 해임 촉구하였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미국 하원 의원 워렌 데이비슨이 소셜미디어 엑스닷컴을 통해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게리 갠슬러를 2024년에 해임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데이비슨 의원은 SEC의 부패에 대해서 의회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촉구했고 SEC 행정법원 스캔들을 다룬 뉴스 기사를 링크하였는데 SEC 행정법원 스캔들은 SEC 집행부 관리자들이 행정법원의 문건에 접근한 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SEC는 행정법원 내 42건의 사건을 폐기했는데요. 경찰이 사법부의 문서를 임의로 본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를 한 것이죠. 이 데이비슨 의원은 이미 SEC 관련 법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갠슬러를 현직에서 해임하고 그의 리더십 하에 발생한 장기적인 남용을 바로잡기 위해 기관을 재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 이 데이비슨 의원은 미국 시장은 현재의 것을 포함하여 독재적인 위원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이제 독재적인 위원장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나는 권력 남용을 고치고 시장의 이익을 위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법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제는 갠슬러를 SEC 위원장에서 해임하고 진정한 개혁을 시작할 때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제 이 외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게리 갠슬러가 크립토 마켓에 대해서 자행했던 일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에게 딴지를 걸면서 우리 얘기 듣지 않으면 이렇게 귀찮게 할 것이다, 벌금을 물 것이다 라며 관할권, 영향력, 크립토 마켓에 대한 영향력을 억지로 넓히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리플사를 만나게 됐죠. XRP는 리플사는 그 여타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감히 그 어떤 프로젝트들도 SEC와 대적할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본이 없게 되면, 자본금이 튼튼하지 않으면 SEC와의 기나긴 소송 자체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손해들, 이 위약금들, 소송 비용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리플사는 엄청난 자본력을 바탕으로 끝끝내 승리의 이야기들, 승리의 깃발을 꼽게 되었습니다. 이 이후에 게리 갠슬러가 크립토 프로젝트에 자행했던 일들이 하나 둘씩 공개가 되면서 미 하원들과 상원위원들, 고위 임원들이 모두 다 알게 되었습니다. SEC가 완전히 미쳐 있었다라는 것을 말이죠. 그러기에 얼마 전에 하원 의원의 경우는 이 게리 갠슬러 연봉을 $1로 삭감해라, 그리고 이 전에도 위원장을 경질해라 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으며 SEC 내부에서도 이 게리 갠슬러가 MIT에서 블록체인 강사가 아니죠, 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혁신을 이제 막지 않겠구나 했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전 SEC 위원장보다 더욱더 심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SEC 내부에서도 욕을 먹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리고 2024년 크립토 관련, 가상자산 관련 예산을 SEC는 빼라라는 법안까지 실제적으로 나오게 되었죠. 그만큼 SEC는 이미 크립토 마켓 관련에 하여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넘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마저 들고 있는데요. 이제 다가오는 1월 10일 SEC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미 크립토 관련하여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넘었으니 에라 모르겠다고 뒷일 생각 안 하고 반려를 하게
하게 될지, 현물 ETF를 발열하게 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조금씩 좀 고쳐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승인을 하게 될지, 이는 SEC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반려 거절을 했을 때는 SEC가 감당해야 할 후폭풍이 그냥 후폭풍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진퇴양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게리 갠슬러 이 SEC가 과연 다가오는 1월 10일 현물 ETF 관련해서 무조건 대답을 해야 되는 시기에 어떠한 언급을 하게 될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과 동일합니다. 73포인트로 그리드 여전히 탐욕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이제 야후 파이낸스에서 현물 ETF 승인 기대에 대한 가격이 반영이 비트코인에 이미 되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 크립토 CEO의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 디지털 자산의 기관화와 대중화에 큰 지원이 될 것이다 라는 언급 또한 했는데, 하지만 동시에 비트코인 가격이 이미 많이 상승했으며 현재 가격에는 일부 과열이 있다라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 알트코인들 역시 비트코인으로 인한 혜택을 이미 받고 있고,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이 2022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을 밝히게 되었는데요. 이 12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가격에 적절히 반영되었냐라고 묻는다면 부정할 사람은 얼마 없을 겁니다. 계속 오른 것은 아니었지만 이 상승과 조정을 적당히 해가며 나름의 균형을 좀 맞췄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마운트 곡수 보상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지만 비트코인이 제한적인 하락을 했죠.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이 현재 상당히 강한 수준까지 왔다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뒷심이 부족하다라는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 대금은 확연히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점점 뒷심이 부족해질 겁니다. 이 2024년에 대한 전망은 대부분 2023년보다 어려울 거라는 내용이 주류를 이룹니다. 하지만 실제 그럴까요? 이 비트코인에 있어서 2023년은 꽤 좋은 한 해가 됐습니다. 상승이 꽤나 잘 나와줬고 주변 여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2024년은 미국 대선이 있죠.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해가 될 겁니다. 2020년부터 2022년부터 시작이 됐던 금리 인상이 사실상 마무리됐고, 2024년 5월경에는 4월경에는 비트코인 반감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채굴자들은 이제 채굴로 얻는 비트코인이 절반 수준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수십 배 수준의 상승이 있었던 만큼 2024년과 2025년은 매우 중요한 상승 사이클이 될 겁니다. 이제 12월 산타랠리가 왔냐 안 왔냐를 두고 당장에는 뉴스를 삼겠지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불과 한 달 전 코인 뉴스 중에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게 얼마나 될까요? 아니, 당장 전날 뉴스조차 기억 못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 뉴스가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 이제 그보다는 코인 마켓을 조금 더 큰 시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에 이번 달 랠리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큰 수익을 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은 상승 사이클로 이제 명확하게 접어들었습니다. 자주 많이 비트코인을 사고 기다리면 신고점에 가 있는 것을 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현재 우리는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